정시의 사주명리 156강은 12운성의 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2운성의 태지는 신살로는 수옥살입니다. 태지는 독립공간이며 수옥은 분리된 개념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명리학에서는 같은 단계로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본강에서는 특히 각 일간이 태지를 만날 때 어떠한 작용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12운성의 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태지입니다. 12운성의 또 다른 이름은 절지를 포로 나타내어서 포태법이라고 합니다. 포태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포는 태의 잉태를 위한 전 단계로서 단세포 포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잉태 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쌓는 포대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절지인 포 이후에는 태지가 되는 것으로서 바로 잉태의 의미이며 12운성의 단계로는 태지입니다. 바로 태는 아이벨태 잉부이며 생명의 시작입니다. 태는 오행으로는 화기가 수를 만나서 실물을 이룬 첫 단계이므로 땅속에서는 발화의 초기 상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명리학은 생명의 시작을 엄밀히 구분하였고 또 단계에 따른 특징들을 분명히 특화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일간별 태지에 해당하는 태지의 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간별 지지입니다. 태지에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갑은 유가적 태지입니다. 을은 신금이고 병자 그리고 정해 무토는 자수가 태지이며 기토는 해수가 태지입니다. 경금은 묘에서 태이고 신금은 인에서 태지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오에서 태지이며 개수는 사화에서 태지입니다. 이와 같이 병화와 정화는 각 일주를 이루고 있고 병자 정해로서 일주를 이룰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임오와 계사도 한 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인 갑을과 그리고 무기토와 경경과 신금은 태지와 한 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태지의 지지는 갑을병정은 또 정관을 놓고 있어서 극하는 관계에 있지만은 서로 유증한 관계이며 무기경신인계는 무토기토 또 경신, 경금, 신금, 임수와 개수는 즉 재성으로 정제를 놓아서 일간을 심하게 설기는 하지만은 이 또한 역시 유정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태지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태의 상태는 오행으로는 이제 막 생이 기초하여서 착상한 상태로서 고요하고 정숙하여서 아무런 정상을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 태기는 잉태한 모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갑을목에게는 일지에 태지로서 자리하지는 못하지만은 일지 외에 자리하여도 갑목에게 유금의 태지는 고목나무에 바람이 일듯
흔들리는 변화를 느끼게 하며 크거나 작게 간목에게 심심찮게 생채기를 만들고 생채기를 냅니다. 그리고 또 을목에게 신금의 태지는 어느 경우에는 모진풍상이 되어서 을목을 떨어뜨리기도 하여서 유상과 낙태의 현상을 보이기도 하며 어느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을경의 합으로서 한없이 포옹하는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병정화에게는 일지에 태지로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간목과 을목과 다르게 병정화는 일지의 태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태지의 영향은 만만찮습니다. 병화일간에게 태지인 자수가 일지로 직접 작용하거나 간접으로 타주에서 작용할 때는 난섭의 작용으로 조후를 이루어 갑니다. 만일에 병일간이 사업에 실패하여서 극한 상황이 되어도 일간에게 희망을 주는 촉매제가 바로 이 병일간일 경우에는 좌수의 태지입니다. 그래서 극한으로 치달아 명을 버리는 경우는 생명을 버리는 경우는 조후를 이루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리하여서 병에게 이 자수가 있다면 중요한 역할을 하여서 명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편 이 병화일간에게 태지인 자수가 일지로 작용할 때는, 즉 일지에 놓여 있다면 병화일간이 일찍부터 철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일지에 있기 때문에 청년기 때부터 태지이지만은 노숙하고 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며 일간 자체도 그러한 티를 내는 사람입니다. 또 태지인 자수가 지지에 자리하고 지지에 있으면서 월간의 개수로 투관될 경우에는 개수가 구름과 비로소 작용하여서 병화가 꼭 필요한 명조에서는 구름과 비로 작용하여서 병화인 해를 막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서 명주의 삶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병일간에게 개수의 태지를 가진다면은 난섭의 조후를 맞추는 선한 작용도 있고, 선한 작용과 또 아울러서 또 개수가 비와 구름으로 작용하여서 태양을 막기 때문에 흉의 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개수가 구름과 비로 작용하는 명조에서 흉의 작용이 있을 때 무토가 명조에 있다면은 무토가 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즉 흉의 작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토가 있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또 정화일간에게 태지는 해수입니다. 정화가 해수의 태지를 보면은 뜨거운 용탕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거의 폭발하는 것으로 상대와의 관계라면 아무리 어기를 소통하려고 해도 소통되지 않으니 분리되고 분산되고 흩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정해일주는 태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해수는 어두움이죠. 수로서 어두움이고 정화를 등불에 비교한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서 인성이 왕한 명조라면은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 즉 정해일주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정해일주는 장내의 지장간 내에 해수는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인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장간 내의 태지와 합을 하여서 잔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정에 쏠리기 쉬우니 혼인을 일찍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토에서 태지인 자수는 자미의 원진과 비슷한 것으로 무토와 미토는 개수를 완전히 흡수하여서 수를 고갈시킵니다. 수를 고갈시킵니다. 그리하여서 수가 고갈되면은 무토의 경우에는 재성이 고갈되어서 재화를 마르게 하니 비난을 면치 못하여 어려운 살림살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수의 태지 고갈은 말 그대로 무자식을 만드는 근본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수는 인성과 지성에 해당하여서 메마른 사람이 되기 쉬우며 자수가 지금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갈되기 때문에 인성과 지성이 고갈되어서 메마른 사람이 되기 쉬우며 또한 재성에 해당하니 배우자의 기품이 바를 수 없습니다. 전부 고갈되는 현상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또 무토가 태지인 자수를 보면은 얼어붙은 대지로서 만물이 불생하여서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불모지가 되거나 개발되지 않는 미개척지이며 또 한편 이 무자는 혼자서는 싱글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기토입니다. 기토의 태지인 해수는 사람의 성정을 울컥하게 만들고 괄괄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임수가 현하로 세차게 흐르는 물로서 작용하여 기토를 쓸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측 불허한 행동을 하고 한번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강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기토 일간은 태지인 해수가 노인 위치에 따라서 취급이 바뀌는 특징이 있고 영 속성을 가지지 못하여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기토의 기해 태지는 목화 운에서 무엇이든 일을 도모한다면은 실패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기해 일주는 목화인 운에서 무엇이든지 실행한다면은 실패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금과 신금의 일주는 재성인 경금에서는 묘목이죠. 경금에서는 묘목이 태지에 해당하고 신금에서는 임목이 태지에 해당합니다. 태지를 두어서 재적 성취를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금의 양금은 음인 여린 재성의 묘목을 보아서 격에 부족하고 또 은금인 여린 신금은 양의 임목을 보아서 일간의 힘이 부족한 것으로서 이 역시 격에 맞지 아니하여서 재화를 부리고 모으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경금이 태지인 어린 묘목을 보면은 차마 극하지 못하여서 어리고 달래는 것과 같아서 예정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운에서 경금과 신금의 운이 올 때는 쟁제하는 형태로서 형제간에 유산이나 돈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는 또 재성의 이탈이 일어나서 손재할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또 묘는 기가 10기에 2박이기 때문에 재성은 또 배우자를 나타내죠. 배우자 재성의 가출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신금이 임목의 태지를 보는 것은 건극목으로 임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금이 역극으로서 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목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금은 약금이고 임목은 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금 일주가 태지를 보는 것은
가로에 해당하여서 일주가 쓰러짐에 해당합니다. 신금이 태지의 태기를 맞이하는 운에서는 휴식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금이 태지의 태기를 맞이하면은 운에서는 휴식하여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이 있거나 명조에 비겁이 있거나 비겁의 운이 올 때는 임목도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임수가 오화를 보아서 태지를 놓으면은 수화기제로 일간의 기운은 오히려 살아나게 됩니다. 오화 내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병정화는 재성에 해당하여서 편재인 병화는 강희상령으로서 재성을 상보하여 훌륭한 짝이 되고, 또 정화는 정제로서 재성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태지가 바로 임수의 태지를 볼 때입니다. 임수가 태지를 볼 때는 재성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때입니다. 또 임수일간이 태지 오를 놓고 사유축 띠에 해당한다면은 도화살과 목욕지에 해당하여서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쪽으로 진로를 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한편 개수가 태지인 사화를 보아서 태지에 해당하면서 금수가 청하다면은 교육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태지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태지는 모친의 태에서 분리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신살로는 수옥살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 내에서는 자유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 또 이 태지는 구속 아닌 구속이며 종속되어 있기에 장시행기의 때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태지는 정보와 생각의 단절이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도화지와 같습니다. 이 도화지에 예상도를 그려가기 시작하고 설계하는 시기는 바로 양지의 때입니다. 태지 뒤에 오는 양지입니다. 태지를 가벼이 여기면서 행동한다면 반드시 손해와 피해가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156강에서는 12운성의 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